자, 베이쌤 118페이지.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나머지 두 개, 코사인이랑 탄젠트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코사인도 아까 전이랑 비슷하게 이제 단위원을 가지고 좀 생각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아까 전처럼 이 단위원을 하나 그려놓고 단위원 위에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자, 점을 잡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냥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을 변화시켜 보면서 이 점에 원위의 점에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0도였어. 세타가 0이야. 한 바퀴 안 돌았어. 그냥 맨 처음 있지요. 그럼 그때 동경은 여기, 동경의 점피는 여기 존재하겠죠? 1,0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각이 0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래서 0,1 요 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이 요렇게 움직였어요. 세타가 한 이만큼 갔어. 자,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각이 좀 더 커지면 x좌표는 여기로 줄어들겠지. 이렇게 점점 줄어가지고 각이 90도가 되면은 그때 점피는 여기 있으니까 그때 점피의 x좌표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도 2분의 파일 때 코사인 값은 0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x좌표를 보면 이제 x좌표가 음수값이 나오기 시작하지. x좌표가 음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돼서 자 180도까지 가면 요 점에 찍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x좌표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x값이 파이일 때, 세타 값이 파이일 때 그때 코사인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돌립니다. 계속해서 돌리면 점피가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x좌표가 다시 어떻게 돼요? x좌표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줄어서 x좌표가 0에 가깝게 가겠죠. 그래서 2분의 3파일 때는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돌려봅시다. 점피가 이쪽 라인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점피 x좌표가 다시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1을 향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2파일 때 점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다시 1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게 돌아가는 모양이 있을 텐데 이 x축 y축을 통째로 90도만큼 돌려 생각해주면 아까 사인이 변하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사인이 변하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부터 0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올라가서 이제 한 주기가 완성되는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지는 모양은 사인 그래프랑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얘는 0,1부터 시작을 합니다. 0,1부터 시작해서 2파이, 1까지 이렇게 한번 출렁이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를 이제 쭉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1을 최대값, 마이너스 1을 최소값으로 갖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0,1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렁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출렁일 때까지 주기가 얼마? 2파이 여기서도 출렁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얘도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얘는 대칭성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일단 y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적으면 접히게 되겠죠. 그죠? y축에 대해 대칭이고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다시 요 선에 대해서 선대칭,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요 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런 식으로 점대칭과 선대칭 역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사인일 때랑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만큼 옮겨졌어요. 그죠? 네. 원래 사인 그래프 아까 생각해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출렁이는 거였잖아. 그치? 이 사인 그래프를 내가 통째로 2분의 파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사인 그래프가 있었는데 사인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키면 얘가 뭐가 된다?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모양이 2분의 파일 때 이겼던 게 0,1로 옮기니까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x축의 음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을 했다는 얘기고 그럼 사인 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코사인 x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그래프를 조작한 거 아까 전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y는 a 코사인 b의 x-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위아래 진폭을 a만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주기를 b만큼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걔를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는
아까 전에 사인이랑 요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다 안 할 거예요. 사인 그래프 할 때랑 요령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 그냥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면 됩니다. 사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사인 그래프일 때도 잘 안 풀린 거 있으면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탄젠트 x 그래프를 볼 건데, 자, 탄젠트는 이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사인 코사인이랑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 동경위의 점을 잡을 때 원위에도 안 잡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 x는 1이라는 선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 위에다가 이제 점피를 잡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적당히 세타만큼 돌아가가지고 동경을 그은 다음에 동경위의 점을 잡을 건데, 여기 x는 1 위에다가 이제 점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좌표가 무조건 1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x좌표가 무조건 1이 되고 우리는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였으니까 요 y좌표가 이제 뭐가 돼? 탄젠트 세타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의에 따르면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 값이었는데 x좌표가 1이니까 1분의 y좌표 그게 바로 탄젠트 세타거든. 따라서 y좌표가 이번에 탄젠트 세타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세타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동경위의 점은 여기에 지키겠죠. 그죠? 그럼 이때 y 값은 0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0,0 요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정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이제 이게 만약에 45도만큼 돌아갔어. 4분의 파이만큼. 45도만큼 돌아갔으면은 이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버리니까 이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도 1이겠죠? 그럼 여기 이제 4분의 파이일 때 x값 세타 값이 4분의 파일 때 정확하게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요점을 지나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각을 키워보자. 점점 각을 키워보면은 각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때요? 이 점피의 y좌표가 엄청나게 커지지. 그래 안 그래?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2분의 파이 90도로 가면 갈수록 얘는 탄젠트 값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닿진 않고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면 이 선과 이 선과 만나는 그 P값이 아예 안 생겨요. 그죠? 평행선이 생겨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동경위의 점 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파일 때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고 2분의 파이로 가면 갈수록 탄젠트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면서 요 선이 정근선이 돼버리는 요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요런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2사분면각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세타가 2사분면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 이제 동경위의 점피가 생길 텐데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버립니다. 그죠?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인데 근데 x좌표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y좌표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각이 넘어가서 세타 값을 정해주면은 y좌표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이 y좌표 값에 음수를 붙인 녀석을 탄젠트 값을 읽어주면 되거든. 그럼 요즘의 y좌표가 탄젠트 값인데 y좌표가 양수잖아 지금. 그럼 2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넘어간 순간, 요 90도를 기준으로 살짝 넘어간 순간 엄청나게 큰 음수가 탄젠트 값으로 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탄젠트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180도가 되면 탄젠트 값이 딱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올라갈 때 모양이랑 대칭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음수 값으로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3, 4분면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3, 4분면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마이너스 탄젠트 자체가 지금 음수값의 식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분의 3파이까지는 양수로 요 녀석이랑 똑같은 그림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럼 마지막 4, 4분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주기를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렇게 뻗은 모양이 한 주기예요. 그래서 한 주기, 두 주기 이렇게 되거든. 탄젠트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야.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예요.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이제 이 모양을 그대로 쭉 연결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얘는 0,0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뻗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정근선이 생기는 게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정근선이 언제 생기는 거니까 여기 처음에 2분의 파일 때 생기고 주기가 이제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다 파이 더해준 2분의 3파일 때 생기고 또 파이 더해준 2분의 5파일 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생기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정근선이 생기는 성질이 있어요. 대신에 최대 최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위로 y값이 쭉 커질 수도 있고 아래로 y값이 음수로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탄젠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 일단은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어떻게 돼?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질을 딱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값은 x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y값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진다. 한마디로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치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 정근선이 나오게 되는데 정근선은 바로 요 x가 될 수 없는 값 요게 정근선이야. 그래서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요게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n 대신에 0 대입하면 2분의 파이 나오고요.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3파이 나오고요. n 대신에 2 대입하면 2분의 5파이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요게 바로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저게 삼각함수 앞에다가 a 붙이고 x 앞에 b 붙이고 평행이동까지 한 이런 것도 탄젠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y는 a 탄젠트 b의 x-c 더하기 d 이런 거 a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 해준 그래프인데 자 그럼 이 a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별 역할 없습니다. 이 a가 커지면은 이게 좀 더 빨리 커지고 좀 더 빨리 작아지고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최대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이 a는 특별히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잘 물어보는 게 없어.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좀 더 빨리 커지고 좀 더 빨리 작아지고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좀 더 빨리 커지고 빨리 작아지고 작아지면은 좀 더 느릿하게 올라가고 좀 더 느릿하게 내려가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하지만 x 앞에 붙어 있는 요 b는 무조건 주기를 이제 이동시켜 준다. 주기를 이동시켜 주는데 자, 탄젠트의 주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의 원래 주기인 b를 x 앞에 계수로 나눠준 거 b분의 파이. 요게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이제 주기가 원래 2파이가 아니고 파이이기 때문에 그럼 a 탄젠트 bx의 주기는 뭐가 되겠어요? 원래 주기인 파이를 x 앞에 계수인 b로 나눠준 게 제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뭐 D는 뭐 별 필요 없어요. 얘를 이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뭐 최대 최소의 영향을 전혀 안 미치고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좌우로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 이제 모두 따라 움직이겠어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정근선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정근선이 따라 움직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이제 정근선을 한번 따져보면은 이 녀석의 정근선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정근선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 함수면은 자,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자. 탄젠트 x의 정근선 찾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 요건 정리를 좀 해둡시다. 여기 지우고 한번 정리해볼까? 자, 먼저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y는 a 탄젠트 b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뻗은 그림이란 말이야. 쭉쭉 뻗은 그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주기 파이를 b로 나눠준 게 새로운 주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분의 파이가 돼버리는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분의 파이인데 걔를 반으로 나눠주면 이 반쪽의 길이는 2b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2b분의 파이가 됩니다. 2b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럼 그 다음
주기를 생각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b분의 파이가 이제 주기니까 그럼 얘는 b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2b분의 파이를 해준 요게 이제 여기 정근선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 녀석의 정근선은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이 녀석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일단 주기만큼 n번 가고 그러니까 b분의 n파이 주기만큼 n번 가고 거기에다가 2b분의 파이를 더해준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자 탄젠트 그래프가 원래 이런 식으로 원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뻗고 양쪽에 정선이 생기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탄젠트 bx가 됐어. 자 그럼 주기가 x 앞에 개수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의 원래 주기인 b를 탄젠트의 원래 주기인 파이를 그러니까 x 앞에 개수인 b로 나눠주면 b분의 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요 반쪽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b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요 점의 좌표가 2b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그 다음 정근선은 주기만큼 가서 이제 정근선이 생길 테니까 요 녀석에다가 b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녀석은 또 요 녀석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니까 b분의 2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가 정근선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은 b분의 n파이, b분의 파이만큼 n번 가고 거기에다가 2b분의 파이 반주기를 더 더해준 게 뭐가 된다?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좀 더 추가로 이제 최종 부스 자 그럼 y는 a 탄젠트 b의 x-c 더하기 d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녀석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정근선에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정근선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 아까 정근선의 방정식이 아직 평행이동을 안 했을 때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해주면 얘도 정근선도 똑같이 c만큼 움직이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b분의 n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뒤에 더하기 c만 더 붙여주면 된다. 평행이동 된 만큼만 더 가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젠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바로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그래서 여기 정근선 정리 좀 한번 해주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y는 탄젠트 x의 정근선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기를 좀 바꿔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오면 주기가 정근선이 어떻게 돼? 요렇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다 평행이동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 정근선이 요렇게 나오게 된다. x는 이 빠졌네.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 그 탄젠트 함수 그래프 위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차근차근 적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 탄젠트 x 그래프 이렇게 지금 거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119쪽 위에다가 자 정근선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놓고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변형시켰을 때 정근선은 이렇게 되고요. 좀 더 평행이동까지 생각했을 때 정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걸 근데 암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암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시 선생님 이 영상 돌려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런 식들이 나오는구나를 알아둬야 돼요. 탄젠트 정근선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주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이건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고 그래프 그림을 그려보면서 정근선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나오는구나를 유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승현이 어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자, 열심히 필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크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장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이 대충 다 했기 때문에 그 책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강의 녹화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121초까지 쭉 계속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하고요. 121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